예, 오늘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영선 대표님을 모시고 경기도의 그 청소년 청년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영선 대표이사님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면서 그 인간 중심의 사회를 꿈꾸셨고 그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 입성하셔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등에서 풍부한 그 경험을 쌓으신 그 소유자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청소년의 성장과 청년의 기회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을 함께 아우르고 계십니다. 두 대상을 하나의 기관에서 지원함으로써 얻는 차별화된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며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안산에서 이곳 수원까지 방문해 주신 우리 삼존뉴스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작가님 그리고 촬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안산에서 뵙지 못하고 수원에서 뵙게 돼서 제가 올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국장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을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그 대부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안산 행정구역인데요. 대부도에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01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껏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청소년 관련 활동을 이렇게 좀 쭉 해왔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아주 핫 이슈이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서 이 청년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좀 싶어서 전임지사께서 청소년 수련원을 확대 개편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청년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 산하 각 시국들 그다음에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산해가지고 추진을 좀 해왔던 건데 이거를 이제 미래세대 재단을 만들면서 이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은 경기도 인구를 이제 1,4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청소년, 청년 다 합치면 450만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분들을 주체로 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관련 종합기관이다 이렇게 말씀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미래세대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작년부터 이제 좀 맡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소년과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연령이 이제 구분되긴 하지만 청소년이 따로 있는 게 있고 청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성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분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해왔다고 하면 이 청소년과 청년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나이대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나이를 9세부터 24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기도는 조례로 39세까지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19세부터 24세까지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청소년과 청년을 어떤 하나의 생애 주기로 좀 보고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통합기관의 강점을 저희가 좀 잘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청소년, 후기 청소년이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19세부터 24세까지를 후기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보자면 청년이 막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런 연령대죠.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에서 이 청소년의 문제, 청년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사업을 수행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국장님 말씀 중에 어떤 기관으로 남기를 바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인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전체 경제력의 한 35%가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들이 다른 그 16개 광역 시도에게 어떤 그 모델이 되어지는, 또는 모멘텀이 되어지는 그러기를 이렇게 좀 바라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해서 미래세대자단을 만들고 난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그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 사업 따로, 청년 사업 따로 이렇게 하던 것들을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가지고 하는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경상남도가 명칭도 똑같이 경상남도 미래세대 재단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이제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만 하더라도 수원시가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통합을 했고, 시흥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청년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을 통합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안산시도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 미래세대자단이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돼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는 그런 면도 여실히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최근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셨습니다. 북부지역 청년정책 허브 구축에 나서셨는데요. 상대적으로 도정 혜택이나 인프라 접근성이 부족했던 그 경기북부 지역 청소년 청년을 위한 향후 어떠한 특화 사업이나 밀착형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예. 네네. 그 경기 북부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대체로 이제 의정부시,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포천, 뭐 양주 등등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을 보통 이제 경기 북부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 서남부 쪽에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이나 경제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그렇고 이 경기 서남부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인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이 수원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경기도 내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직전 전인 김동연 지사도 그런 정책을 이어받아서 도정 운영을 했었고, 이번에 새롭게 지사로 취임하신 추미애 지사도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청년 문제, 청소년 문제도 그동안에 사실 경기 서남부 쪽에 집중되었던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부,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의회하고의 협조를 좀 통해서 경기 북부 쪽 청소년들을 이렇게 좀 집중 마크하는 그런 기관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좀 있었고, 다행히 이제 예산이 좀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의정부의 경기 북부 청년 지원센터를 좀 만들었어요. 많은 그 시장님들이 좋아하고 계시고,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아주 좋아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정부나 뭐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서 이 수원권역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경기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의정부에 그 센터를 만드니까 굳이 뭐 수원까지 오질 않아도 의정부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크게 한 3가지 정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제 일부는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경기 북부 쪽이 좀 열악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제 열악한데 그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청년 관련 정책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좀 하고 그래서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 청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년 정책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 경기도가 하는 정책, 그다음에 시군구가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들을 청년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아야 활용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IMF 또 우리 사회에 왔을 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안산에서 IMF 터지고 나서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실업복 운동본부라고 하는 걸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또는 노동부나 또는 민간 진영에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데 어떤 청년은 좀 그 정보 접근성이 좋거나 아니면 조금 바지런을 떨거나 이런 청년들은 여기저기서 많은 정책들의 수혜를 받아요. 혜택을 받아요. 잘 찾아먹는 거죠. 시쳇말로. 근데 약간 좀 게으르거나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정보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청년들은 뭐 똑같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책도 많은 정책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청년들을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몰라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 북부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조건에 맞는 청년 정책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청년 정책 종합 상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달 됐는데 일단 경기 북부 청년센터를 활용하는 청년들은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근데 여전히 경기 북부 청년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개소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 활동을 좀 강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군구마다 이 청년 관련 기관들을 운영을 해요. 뭐 이름과 이제 형태는 좀 다양하지만 의정부도 운영을 하고 있고 포천도 하고 있고 뭐 고양도 하고 있고 등등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청년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도 저희가 좀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서 시군구의 청년 관련 기관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내년도 예산 통해서 경기도 의회가 이제 심의 과정에 좀 들어가는데 경기 북부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좀 해서 이제 그런 예산 확보가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그 운둔이나 고립 청년들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2026년 경기 고립운동 청년 지원 사업과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 센터 그리고 가정밭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 그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단기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떠한 후속 연계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사회적 공공선 확대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외된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접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립운동 청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이 한참 막 그 경제 성장이 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립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당시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우리 그 작년 세대는 이제 그 명칭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친구하고의 관계를 끊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하고의 관계도 끊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고립운동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고립운동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비율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우리 사회가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인구가 그 자연 감소되는 그런 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립운동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숫자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 주요한 구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그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 사유에,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녀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고립운동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접촉을 해서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 친구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공동체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경험도 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적으로 취업까지도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립운동 청년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그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해서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느린 학습자라고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또 결국은 고립운동 청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느린 학습자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을 마찬가지로 발굴해서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붙여가지고 상담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좀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그 느낌을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 주변에 당신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그런 청년들이 당당한 주체로 그 공동체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화센터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안산 와스타디움에 이제 성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 북부 지역은 저쪽 파주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성문화센터 운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그런 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체험 프로그램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 사업도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는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친족한테 성폭행을 당한,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죠,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런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좀 만났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3자도 아니고 가족 친족들로부터 이제 그런 성폭행을 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돼서 다시 건강한 사유인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이제 무료로 뭐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그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데려와서 이제 뭐 스키도 같이 타고, 그래 막 그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도 좀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좀 거쳐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요즘 그 담배, 알코올, 약물, 도박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말약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 담배, 알코올, 약물, 도박 상태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좀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도박 그리고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또는 경험한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 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중학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한 반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도박이 옛날처럼 그 뭐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고스톱을 치거나 이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데이 페이스여야 가능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만나지 않아도 이것만 갖고 있으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 도박 세계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고, 근데 이제 도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돈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돈을 잃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거나 뭐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조달을 하게 되고, 그것마저도 안 되게 되면 또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우리 재단이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 약물 문제 또 생각보다 좀 심각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기도 가정박 청소년들 관련해서 경기도가 전국 16개 광역시도로서는 최초로 작년에 가정박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정박 청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이제 가정박 청소년을 보통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가출 청소년이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전 같으면 뭐 부모님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든가, 뭐 이제 주로 가출 청소년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통 연상되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집을 등지고 나오는 이유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어떤 폭력이나 유면이나 방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그냥 놔두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발굴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박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나 그다음에 종사자들을 확대할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 G라운드 동아리 모집이나 경기도 청년의 날 청년기획단 등 그 미래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이 눈에 띕니다. 네네. 당사자 중심의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재단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고 계신가요? 네. 그 저희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왕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의탁하는 이런 그 과거 방식을 뛰어넘어서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평가도 함께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일컬어서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참여 주도형 활동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면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 1년에 그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 숫자가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쪽 경기도 광주에 또 야영장이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야영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한 그 정도 규모의 이제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2박 3일 잠깐 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같이 해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성,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보고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아주 그 반응이 좋고 그 많은 청소년 또는 청년 관련 기관들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그램은 그냥 저희한테 예약을 해서 오면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면 끝나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만나서 논의 테이블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막 고민도 나누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좀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참여주도형 활동은 청소년 활동이 지향해야 되는 방식이다라고 제가 좀 고집스럽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날 행사도 저희가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9월경에 그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단순히 돌봄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세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세대임을 선포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제 그런 계획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도 그냥 규모가 큰 겉이 번드르르한 뭐 이렇게 좀 그런 행사를 좀 뛰어넘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 청년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득권 세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좀 미진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뭐 공무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들 또는 뭐 도의원 시의원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청년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행사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서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그 나눔 캠페인을 통한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적 유관단체 종합 청년도 평가 등 그 ESG 윤리 경영을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도민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 강조하시는 그 경영 철학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미래세대 재단이 경기도 내 청소년과 청년들한테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겠다. 비빌 언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 답답할 때,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잘 안 됐을 때,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관 자체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의 직원들부터가 이른바 이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헌혈. 요즘 그 헌혈 옛날에는 헌혈들 많이 했는데 요즘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혈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서 있는 여러 뭐 옷이 됐든 가전제품이 됐든 그러니까 멀쩡한데 쓰지 않는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에 저희가 기부를 하면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그걸 또 판매해가지고 또 이제 그 좋은 곳에 쓰고 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분기별로 한 번씩 대부도에서 저희가 청소 활동을 합니다. 이제 대부도는 이제 그 섬이니까 이제 바닷가죠. 근데 이 파도에 떠밀려오는 이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 쓰레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청소를 나갈 때마다 뭐 엄청난 양을 저희가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바다해 깨끗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청소 활동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있는 이곳이 옛날 경기도청인데요. 옛날 경기도청인데 경기도청이 저 광교로 이제 이사 간 지가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이제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저부터도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재단이 있는 이곳 주변 식당이랄지 커피숍이랄지 뭐 24시 편의점이랄지 활용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뭔가 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제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ESG 관련 ESG가 이제 거의 한 10여 년 정도부터 우리 사회에 어쨌든 보편적인 그런 행동 양식이라 할까요? 뭐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ESG 관련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재단에 반영시켜낼 수 있는 ESG 관련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를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가 경영 전략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ESG라고 하는 게 이제 친환경적인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높여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 다른 구성원들과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거를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대표이사로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재단이 작년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재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재단이 성장돼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재단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저는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의 성장으로 인해서 직원이 피해를 보거나 이를테면 일방적인 희생 또는 헌신을 강요당하는 그런 직장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단의 성장과 직원 개개인의 성장이 같이 가는 그런 조직 문화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지금 한 190명 정도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사실은 어쩌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가족 친화 그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평등 가족부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가족 친화 인증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족 친화 인증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신청을 했고 지금 서류 심사는 통과를 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이제 면접이 끝났는데 과연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가족 친화 기관인지 아닌지 그게 11월 중에 이제 결론이 납니다. 저는 이제 뭐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개인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가족 친화 인증제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11월 달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참 좋은 뉴스에서도 이게 인증제 통과하시면 네, 저도 연락드리겠습니다. 특집 기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성 세대들이 어떻게 청소년 청년들을 바라봐야 될지 혹시 그 개인 소견이나 뭐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요. 또 절대 빈곤이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과거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나아졌죠. 요즘 밥 굶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를테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그랬었단 말이죠. 밥도 굶어왔고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돗물로 허기를 채우고 이제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뭐 이제 꼴배러 다니고 뭐 이런 경험들이 이제 다들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즘 청소년들은 좀 혜택받은 세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당사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는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그 자기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악화됐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고 음둔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워낙 우리 사회가 빠르게 막 발전하고 전환되다 보니까 특히 뭐 요즘 이제 AI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 심리 상담을 해보면 청년들의 층이 가면 갈수록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재단에서 이제 하는 모든 사업들의 모토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뭐 청년 사다리 고립 운전 사업도 물론 하지만 청년 갭이어 그다음에 뭐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모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청년 개별 사업이라고 해서 2명 이상이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표적인 뭐 성과랄까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그 포도 농사를 짓는 청년들인데 3명이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포도를 갖고 집을 만들어 보겠다. 그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생산한 그 포도즙이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에 출품될 정도로 그런 성과가 좀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저희가 한 2,000개 정도로 했었거든요. 2,000개 정도로 했어.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올해도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게 또 동기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좀 봤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이제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당사자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는데, 너를 존중해. 네. 그러니까 그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히스토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만 다른 사람들도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네 주변 사람들도 너와 똑같이 너를 대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말약도 담배, 알코올, 약물, 도박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재단을 통해서 이제 하는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그럼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를 존중해. 이제 그런 모토로 좀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많이 좀 부족하고 좀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좀 그렇긴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에 있는 청소년 청년 관련 기관들 중에서 그 연구 관련 조직을 갖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조직을 만들 때, 제가 처음에 이 조직을 만들 때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막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갈등도 있고 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박사급 연구원들을 정책연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그 특성에 맞는 이제 그런 뭐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구단을 지금 박사급 선생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험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지 사례도 이렇게 좀 저희가 좀 검토해서 우리나라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건에 맞는 활동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손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더 깊게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배워가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